트럼프 행정부가 남부 대도시 뉴올리언스에서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네, 수백여 명의 연방 요원이 투입됐는데요. 시장은 물론 시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신주원 PD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외곽 도시인 캐너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에 나선 연방 요원들이 순찰을 도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 지역은 전체 인구의 약 30%가 히스패닉으로 루이지애나주에서 히스패닉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뉴올리언스에서 연방법 집행 작전을 시작했다면서 주거 침입, 무장 강도, 차량 절도, 강간 등 혐의로 체포된 후 석방된 폭력 범죄자들이 표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두라스와 베트남 등 단속 대상자 10명의 이름과 사진, 범죄 혐의 등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괴물들이 거리로 풀려나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도록 방치하는 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지역 당국 정책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는 민주당 소속 뉴올리언스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작전에는 관세국경보호청과 이민세관 단속국 소속 요원 200명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미 다른 도시에서 진행됐던 단속 과정에서 범죄 기록이 없는 상당수의 이민자까지 구금돼 논란이 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속 첫날 몇 명이 체포됐는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단속이 끝날 때까지 가게 문을 닫겠다는 상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단속 작전과는 별개로 몇 주 내 뉴올리언스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이민자 추방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 시장을 둔 도시들 중 뉴올리언스가 가장 최근에 표적에 올랐다고 짚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주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 피격 사태 이후 초강경 이민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거듭 바이든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세 속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로 보이는데 미 국토안보부 장관도 총격 용의자가 미국에 온 뒤 급 진화됐다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주 방위군 피격 사건의 원인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유화적 이민 정책을 거듭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과 해리스 전 부통령이 미국을 망쳐놨다며 누구나 아무런 검증과 조사 없이 미국에 들어오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The last administration let in 20 million unknown and unvetted foreigners from all over the world, from places that you don't want to even know about.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문제, 특히 높은 물가에 따른 지지율 하락과 지지층 이탈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2기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갤럽 조사 기준으로 무당층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8%포인트 낮아진 25% 수준으로 트럼프 1기 시절을 포함해도 최저치입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도 총격 용의자 라카날의 망명 신청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작됐고 그들이 제공한 정보를 갖고 진행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거들었습니다. 특히 라카날이 미국에 온 뒤 급진화됐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는데 정착을 도운 시민단체 등이 정치 성향에 영향을 줬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다만 라카날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현지에서 미군에 협조한 정예부대 출신으로 미국에 와선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나오는 등 반이민 정책 강화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이 모든 외국인의 망명 신청 결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프 에들로 미 이민국 국장은 SNS를 통해 모든 외국인이 최대한의 심사와 검증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모든 망명 결정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들로 국장은 정확히 언제쯤 망명 신청 결정 작업을 재개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 총격 사건의 책임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있다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자동 서명한 모든 행정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SNS에는 삼선 도전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또 올렸는데요. 윤석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벌어진 주 방위군 총격 사건을 계기로 반이민 공세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제3세계 국가의 이민을 영구 중단한 데 이어 이번에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자동 서명기 오토펜으로 서명한 모든 행정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른바 우려국가인 아프가니스탄 출신자들의 입국을 허용한 것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다는 겁니다. The last administration let in 20 million unknown and unvetted foreigners from all over the world, from places that you don't want to even know about. 이에 발맞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불법 체류자와 자격 미달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환급 등 각종 연방 차원의 혜택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말로 다가온 건강보험 개혁법, 일명 오바마 케어 보조금 중단과 앱스타인 파일 공개 등 난제들을 정면 돌파하며 국정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کردیم قبل از سقوط جمهوریت به دست طالبان اگر ما دوباره دیپورت شیم اولی که اونجا کار نیست وضعیت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꾀하겠다는 뜻도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3선 도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미지 사진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정책의 강도를 연일 끌어올리면서 미국 내 분열과 정치적 대립은 더욱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모든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의 총에 맞아 주방위군 병사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반이민 정책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스템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게 제3세계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선언은 아프가니스탄 출신 20대 이민자의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던 주방위군 병사 2명 가운데 1명이 사망한 후 나왔습니다. She's just passed away. She's no longer with us. Outstanding in every single way, in every department. The other young man is fighting for his life.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외국인 5,300만 명 대부분이 실패한 국가 출신이며 이민은 높은 범죄율과 주택 부족, 대규모 부채 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이민만이 상황을 치유할 수 있다면서 미국 시민이 아닌 이들에게는 연방정부의 지원도 앞으로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민국은 우려국가 출신 모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우려국가는 총격범의 출신국인 아프간을 비롯해 지난 6월 대통령 포고문을 통해 입국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된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등 19개국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이민국은 아프간 출신 이민 신청 심사를 무기한 중단했습니다. 총격범의 동기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도를 표적으로 삼을 의도가 분명했다고 수사당국은 강조했습니다. He drove his vehicle across country from the state of Washington with the intended target of coming to our nation's capital. 총격범은 과거 미 중앙정보국 CIA가 아프간인들로 조직한 대테러 부대에서 활동했고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 입국이 허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인 지난 4월 망명을 최종 허가받았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과거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한 모든 망명자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래입니다. 지난 가을 미국 조지아주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번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최대 도시 샬럿이 타깃이 되는데 한국계 마트도 단속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으로 다가선 요원들이 운전자에게 창문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잠시 동안 실랑이가 이어지더니 이윽고 창문을 부숩니다.
지난 주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최대 도시 샬럿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미 국경 순찰대는 이번 작전을 샬럿의 거미줄 작전으로 이름 짓고 이틀 동안 130명 넘게 체포했습니다. 한국계 이민자 가족이 운영하는 마트도 단속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마트 주인 피터 한 씨는 요원들이 20대 직원 한 명을 매장 밖으로 끌고 나가 체포하면서 직원의 얼굴을 콘크리트 바닥에 눌렀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음 날 절반 넘는 직원들이 불안감에 결근을 요청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관세 국경보호청 측은 불법 체류 외국인을 단속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내년 중간 선거를 의식한 단속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관세 고물가 유발 논란, 앱스타인 문건 등으로 지지층 이반을 겪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문제로 다시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겁니다. 대규모 단속에 적지 않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반대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This is not making us safer. It's stoking fear and dividing our community. 작전의 이름도 논란을 샀습니다. 동화 샬럿의 거미줄을 쓴 작가의 손녀는 할아버지는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를 믿었다면서 이번 단속이 작품이 추구했던 가치에 어긋난다고 항의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최진경입니다. 전 세계 주요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는 글로벌 오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 전역에서 벌이고 있는 무차별적인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이 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2달 사이 3천여 명이 체포된 시카고에선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치원 교사까지 잡아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스페인어 몰입 교육을 제공하는 한 유치원 건물입니다. 현지 시간 5일 무장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은 이 유치원을 급습해 콜롬비아 출신 이민자인 영아반 교사를 체포했습니다. 무장 요원들은 해당 교사의 취업 허가증을 포함한 고용증명서 제시에도 체포를 강행했고 영장 제시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사의 체포 과정을 아이들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분노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The children were crying, the parents were crying. It's a scene that I don't think any of us have ever witnessed before and will ever forget. 트럼프 행정부가 학교를 민감 장소로 분류해 공권력 출입을 엄격히 금지했던 정책을 지난 1월 폐지한 이후 학교, 교회, 병원에서도 이민 단속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교내 체포 사례는 거의 없었는데 국토안보부도 해당 교사를 현관에서 체포했다며 유치원 내부 진입을 부인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You're supposed to tell your children that law enforcement is taking care of you, right? That they're here to serve and protect, that they're keeping us safe. What are we supposed to tell our children?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부터 미국 제3의 대도시인 시카고에서 단속 강화 작전을 개시했고 3,00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앞서 주택가에서 최루탄 사용 등으로 주민 반발이 커지자 연방 판사는 지휘관에게 단속 작전 관련 제한 사항 준수 여부를 1일 단위로 보고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